우리 1시간 남았습니다. 299페이지. 무주물 선점이다. 이 무주물 선점은 두 가지만 알면 되죠. 거기 1번에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미술치하죠. 무주물 선점은 동산만 인정돼요. 부동산은 다 국가 거예요. 2항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의사로서 점유해야 한다. 이거 미술치하죠. 2번에 소유의사로서 점유한다는 게 무슨 점유란 얘기예요? 자주점유란 얘기죠. 자주점유만이 무주물 선점이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타주점유는 인정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다.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이건 공고한 후 6개월 동안 공고해야죠.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유실물센터에 신고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 것이죠. 그거 알아내야죠. 6개월. 매장물 발견이다. 이건 1년 동안 공고를 했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 것인데 타인의 물건이나 토지에서 발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나 물건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공유한다는 거. 그걸 매장물 발견이라고 그래요. 절반하여 취득한다 써있죠? 첨부다. 첨부하면은 부합, 호나 가공을 얘기하는데 301페이지 부합에다가 별표였어요. 이거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자주 등장해요. 이게.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죠. 29위 때도. 부합. 부합이란 이거 이제 부합은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가부 부동산에다가 갑소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을의 동산이 부합됐어요. 이랬을 때, 자, 우리 이 을이라는 자가 이 원칙은 이 부합물은 부동산 소유자 거죠. 소유자가 취득한다는 거. 지난번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부동산은 1억 원인데 동산은 2억 원짜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 거예요. 갑 거예요. 부합물일 때. 부합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정당한 권은 있는 자야. 이 부동산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자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는 자죠. 그러면 이 을이 그 동산을 부합시켰을 때는 그 동산이 독립성이 있냐 없냐? 독립성이 있는다면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생기죠. 부속물 수거권이나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독립성이 있어야 생기는 거죠. 그러면 독립성이 없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성부분이 된 경우다. 구성부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에 부합돼버려요. 부합된다는 건 따로 소유권이 없어요. 그 대신 비용상환 청구권이 생기죠. 예를 들어볼까요? 임차인이 그 빌린 그 부동산에다가 벽걸이에 에어컨을 부착시켰어. 에어컨은 독립성 있는 물건이죠? 그러면 임대차 관계가 끝났을 때 그 부동산 소유권으로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부속물 수거권, 에어컨 떼어갈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어. 그러면 이거 사가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인한테. 오케이? 그 대신 임차인이 타일을 부착시켰어. 타일. 그 건물에다가 타일을 발랐어. 타일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발랐을 때부터 부동산 것으로 넘어가죠. 타일은. 그러면 타일, 임대차 관계가 끝났을 때 복귀할 수 없죠. 그 대신 타일 바르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있죠? 그럼 이익비 상환 청구권이 생기죠. 이해가 갑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257조는 뭡니까? 동산과 동산의 부합을 얘기하는 거죠. 가부동산에다가 을의동산이 플러스 됐을 때 이 이것은 주중을 구별이 가능하냐 못하냐. 주중의 구별이 된다면 동산과 동산의 부합은 구별이 된다면 주물의 소유자 것이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렇지만
주중후 구별이 불구별돼요. 어떤 것이 주된 물건이고 어떤 것이 종된 물건인가가 불구별될 때는 부합 당시의 가해구별로 공유하죠. 동산과 동산의 부합. 자, 우리 책을 정리해 볼까요? 256조 읽어볼까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오잖아.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독립성이 있을 때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권한 있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의해서 부속된 동산일 때 이게 독립성이 있어. 그러면 부합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는다.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우리 뒷장이 넘어갔어요. 예의 해갖고 나오죠. 예의. 여기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될 때는 부속시킨 자 소유인 것으로 된다. 부합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얘기죠. 건물의 증개축이다 해서 303페이지. 건물의 증개축도요. 이게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독립성이 있는 것 같으면 부합되지 않지만 독립성이 없단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B번에 네 번째 줄에 판례도 건물의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에 분리해서 독립한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은 그 기존 건물의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은 그 중축된 부분도 취득하죠. 경매 평가가 되지 않았더라도 취득하죠. 중축된 부분을 경락인은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독립성이 없을 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그 중축된 부분에도 미치니까. 니은번 수목은 토지 후 부합물인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임목 등기가 됐다든가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토지에 부합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는다. 이번에 29위 시험 문제 답이 이거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나무 심은 자 거예요. 나무는 토지 소유자 거예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 것이죠. 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나무를 심었으면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는 토지의 부합물이니까 토지 소유자 거예요. 나무 심은 자 것이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게 답이 됐죠. 농작물, 잘 밑에 줄에 성숙한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언제나 경작자 소유라고 그랬죠? 이건 토지 부합물이 아니에요. 농작물은. 토지 부합물이 아니라는. 언제나 경작자 소유라. 동산간의 부합이다. 257조. 거기 자 우리 여기 이 주중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여기 두 번째 줄에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 그렇지만 동산의 주중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써 있죠?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거기다 밑줄 쳐내야죠. 주중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공유인데 언제 가격의 비율로 공유였나? 현재 가격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부합 당시 가격의 비율. 호나와 가공은 뭡니까? 이건 뭐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기가 못 되는데 가볍게 해보세요. 호나라는 건 뭐냐면은 섞여져서 식별하지 못하는 거. 자,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섞여졌어요.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가 구별이 안 돼. 이걸 호나라고.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소맥. 맥주에다가 소주 한 잔을 섞었어. 그럼 어디가 맥주고 어디가 소주인가 구별이 됩니까? 가끔 드셔요? 우리 선생님 몇 잔까지? 몇 잔까지가 선생님은 그 주량이냐 이거죠. 소맥 했을 때 큰 잔을. 세 잔? 그렇게 높지는 않구만요, 그러면. 자, 언젠가 그런 것을 호나라고 그래요. 섞여져서 식별하지 못하는 거. 이건 동산만 인정되는 거죠. 가공은 어떻게 돼요? 가공이라는 건 이거죠. 자,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원단을 가지고 있어. 을이라는 자가 드레스를 만들었어. 가공자죠. 그러면 드레스라는 건 그 재료로 해서 다른 물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 드레스는 그 가공품은 누구 것이냐?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원칙은 갑 거라는 거. 원칙은 원물의 소유자 거라는 거. 근데 원단은 10만 원짜리인데 드레스는 100만 원이야. 그러면
원당 가격보다도 증가액이 현저하게 많아졌죠. 그럴 때는 가공자 소유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원칙은 누구 거? 여기 1항 259조 1항 원칙은 그 원재료 소유자에 속한다. 거기다 붙여줘. 소유권은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누구 것이다? 원재료 소유자에 속한다. 그러나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격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는 누구 것이라고 나왔어? 가공자 소유다. 이것만 알면 돼. 가공.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대표 예제 문제, 작년 문제니까 풀어볼까요? 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 부합, 혼화와 가공은 나올 건데가 없고, 나온다면 저 부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건물은 토지에 부합된다? 언제나 독립한 부동산이다. 언제나 독립한 부동산이죠. 부합이라는 건 따로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부합인데, 부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 이거 토지 부합물 아니라고 그랬죠? 농작물은 권한 있건 없건 언제나 경작자 소유라고 그랬어요. 부합물 아니에요. 그러면 2번도 틀렸고 3번 건물에 부합한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평가되지 않았어. 아까 읽어봤잖아요.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됐어. 근데 그게 중축된 부분이 근저당권까지 효력이 미쳐. 경매 평가에서 누락됐더라도 경락인은 취득한다고 그랬죠?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 경락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야죠. 취득하지 못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나무를 심은 사람은 지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자기의 나무라고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4번이 맞았네.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거나 마찬가지죠.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을 때는 자기 거라고 주장 못해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오케이? 5번 매수인이 제3자와 도급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인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을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채로 이 제3자의 건물에 부합시킨 경우 그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인 제3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상 청구할 수 없죠? 보상 청구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거죠, 이거. 갑이라는 사람의 이 건물을 을과 매매가 됐어. 근데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어. 그러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고 있죠.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는 걸 유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매수인에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 근데 이 매수인이 사돈꼴로 병한테 이걸 수리를 맡겼어. 그러면 수리비 채권이 발생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을이 여기다가 여러 가지 타일을 부착시키고 했어. 아니, 병이 타일을 부착시켰어.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 건물에 부합돼버려야 안 돼버려요. 부합돼버리잖아. 그러면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 무과실의 이자가 제3자잖아. 제3자한테 보상 청구해요? 보상 청구 못해요? 보상 청구 못하죠?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이래야죠. 지금 그게 5번 판례가 2018년 3월 15일 판례잖아요. 거기에 여기 읽어볼까요? 그 밑에만 읽어볼까요? 제3자, 자재는 귀속했기 때문에 인하여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을한테 이거 수리해준 대금을 받으면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이 병한테 보상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팔아먹은 거잖아, 갑은. 등기만 자기 앞으로 돼 있지 실질적인 소유권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 판례를 물어본 거죠. 좀 가장 최근 판례잖아 이게. 지금 2018년 3월 15일 판례라는 거.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 자, 아무튼간 옳은 것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호권이다. 우리 물권적 정호권을 공부했던 바가 있잖아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정호권, 방해적 정호권, 방해 예방 정호권. 이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우리 이 현재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하는데 현재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여야 한다.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다. 상대방은. 간접 점유라도 상대방은 여기 306페이지 2번에 청구 상대방이라고 나왔잖아요. 청구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상관없죠. 그렇죠? 지금 그지만 307페이지 제일 위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있는 자요 없는 자요?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이 될 수 없죠. 307페이지 제일 위에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2번에 점유할 권리가 부존재해야 한다라고 나왔죠? 이것 좀 별표였어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한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해요. 그러면 이제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부터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점유하는 자, 취득 시 완성 후 점유하는 자,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동시행 항변권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까 우리 20년 취득 시 완성자한테 아까 시기 전에 20년 취득 시 완성자한테 등기 명의인이 아직 저 사람이 등기를 하기 전에는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자라고 했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한다겠죠. 거기 나오잖아. 20년 취득 시 완성 후 점유하고 있는 자. 이 자한테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 이해 갔습니까? 시험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점유하는 자. 이 사람이 가장 잘 나와요. 시험 문제가. 자, 이것 좀 보세요. 자, 이걸로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자가 미등기예요. 미등기 매수인이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을에게 있어요? 갑에게 있어요? 갑에게 있잖아. 소유권은 갑에게 있잖아. 그러면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지가 팔아먹은 물건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사람은 아직 미등기라 할지라도 법률상 소유권자는 아니어도 사실상 소유권자로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죠. 이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해. 그러면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 사람이 다시 팔아먹었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다시 팔아먹은 걸 전득자라고 아니면 빌려줬어. 그러면 임차인이라고 그러죠. 을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을로부터 또 다시 샀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잖아. 이 사람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그럼 갑은 이 전득자나 임차인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못한다? 행사 못한다. 요게 더 잘 나오죠. 요거.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니까 저 매도인은 이 사람들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 잘 나와요.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 밑에 판례 뭐하냐? 바로 밑에 판례 제목만 읽어볼까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 이 자가 전득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사서 점유하는 자, 거기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 전득자 써놓으세요. 그 전득자에 대해서 자기가 그 전득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다. 이 사람이 상대방이다, 상대방 아니다. 저 매도인은 이자한테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한다겠잖아. 이자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얘기죠. 부정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아니다. 이자한테는 행사 못 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 두 가지로 나와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걸 설명하려고 얘기해 준 거죠. 오케이? 그런 거 얘기했고 뒷장에 넘어가서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이다. 건물 후 철거 청구가 바로 방해제거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건물 후 철거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것은 지금 현재 방해받고 있어요. 방해받을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을 때 거기 첫 번째 줄 예방 또는 손해배상과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이라고 나왔잖아. 또는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선택.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그랬죠. 4번에 첫 번째 줄 써 있잖아요. 예방 또는 네 번째 줄에 선택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자세히 써놨네요.
자, 공동소유다.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를 얘기해요. 자, 이게 뭔 얘기인가를 가닥을 잡고 얘기해 봅시다. 공유, 합유, 총유. 이 세 가지를 공동소유 형태라고 그래요. 공유는 한 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것. 지분으로 다수인이 가진 형태. 한 개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몇 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분으로 다수인이 여러 명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지분을 다 합쳐봤자 1을 넘지 못하죠. 그러면 일물일권지에 어긋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공유라고 하고, 합유는 동업자들 간의 재산 소유 형태. 이걸 조합계약이라고 그래요. 조합계약에서 나오는 동업자들 간에 투자를 해갖고 건물을 짓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합유재산이라고 해요. 합유재산. 그러면 총유는 뭡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당. 권리 능력 없는 사당. 여러분들, 사단이 사람의 집합체, 회사는 설립 등기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걸 권리 능력 있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법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법인 명의로 부동산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죠. 그러지만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 법인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어.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걸 권리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법인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향유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 사원 총유, 구성원도로 총유 재산이라고 하죠. 우리 뭐가 있습니까? 교의 재산, 사찰 재산, 그 다음에 동창회 재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종중 재산, 문중 재산. 자, 우리 교의 신도들이 헌금을 내갖고 교회 건축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은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설립 등기가 돼야 권리 능력이 있거든요. 오케이? 법인 등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없으면은 그 구성원대로 총유 재산이라고 그래요. 신도대로 총유 재산, 종중원대로 총유 재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309페이지 이 세 가지가 쭉 정리가 됐는데, 자, 우리 여기 공유, 합유, 총유 해갖고 두 번째 칸에 지분의 처분이다. 지분. 자, 우리 공유는 각자 자유롭게 지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박스 정리하고 있어요. 합유는 이거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거기 색칠을 하세요. 합유 지분의 처분은 어떻게 돼야 한다? 전원의 동의.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어요. 총유는. 그 다음에 공유물의 변경 처분. 자, 우리 공유물로 전원의 동의로 할 수 있죠. 합유도 전원의 동의할 수 있고, 총유는 사원치의 교류로 가능하죠. 사원치의 교류로.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는 지분의 비율로, 우리 합유도 계약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총유는 정관의 규정이나 규약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나 합유 각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총유는 사원치의 교류가 있어야죠. 사원치의 교류, 보존행위라도. 관리, 이용, 계량 행위는 공유는 지분의 과반수에 할 수 있고, 합유는 계약에 따라서 정하는 거고, 이 총유는 사원치의 교류를 할 수 있고, 분할 청구, 공유는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하죠. 합유는 분할 청구가 조합이 존속하는 한,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분할 청구 못 하죠. 총유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자, 우리 부동산 공유 등기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합유도 합유 등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합유는 지분을 표시는 안 되죠. 합유 지분은 등기에, 공유는 지분의 등기도 가능하지만 기재가 되지만 합유는 지분의 등기할 길이 없어요. 총유는요, 총유 등기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사단 명의로 등기 능력은 인정돼요. 이 두 가지 능력은 인정돼요. 등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원고 피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땅을 교회 옆에 있는 땅인데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일부를
이게 침범했어. 그러면 변경 청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 교의 명의로 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해 갑니까? 등기 능력과 총유 등기라는 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 그걸 등기 능력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뭐다? 교의 명의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누구 것이다? 그 교인들의 신도들의 총유 재산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신도들. 그래서 이번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수천억 재산이잖아. 그 조용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가족들이 막 등기해놓고 뭐 그 다 돼 있었잖아. 신도들이 소송해갖고 싹 뺏었잖아요. 지금 그 조용기 목사 부인 명으로 돼 있는 거 아들 명 뭐 아들 딸 명으로 돼 있는 거 다 돌려받았잖아. 왜? 그 개인 재산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 뭐 천호도인가 어딘가 명성교인가 어딘가는 그 다 목사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신도들이 반절을 쪼개지다 보니까 어떻게 못 오는 값이더라고. 그 수백억 재산인데 그 때문에 말썽이 많잖아. 목사 명의로 돼 있다 보면은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개인 재산이 사실은 아닌데 돌려받아야 하거든. 그렇죠? 근데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소송 걸어갖고 다 돌려받았죠. 다 돌려받았죠. 거기에 이거 엄청난 신도들인데 똑똑한 변호사들도 많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 가만히 있질 않죠. 그렇죠? 310페이지 공유. 자, 공유에다가 별표 오세요. 이제 이게 한 문제가 나와요. 꼭 나와요. 이거 안 나올 데가 없어요. 한 문제가 꼭 나온다. 별표 공유. 자, 우리 공유 성립을 보면은 2번에 법률 행위에 의한 공유 성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유 성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공유 성립은 이거 공유 등기 해야죠. 공유 등기 해야 하고 여기 등기, 지분도 등기해야 하는데 만약에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은 균등한 걸로 추정되죠. B번의 세 번째 줄에 등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 자, 법률 규정상 공유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311페이지 공유 지분이다. 지분. 자, 지분은 이렇게 각 일부씩 가지고 있는 거죠.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자기가 여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 담보 제공, 포기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고 뒷장에 넘어서 사용 수익,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갑과 을, 갑을 병 이렇게 세 명이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병은 갑, 을의 동의 없이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 지분 범위 내에서 이 토지를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용할 수 있다. 갑의 동의 없이 이게 토지인데 공유 토지인데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용 못합니까? 과반수 동의가 없이는 한 뼘도 사용 못해요.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해요. 과반수 동의 없이 자기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사용해야겠다. 이거 못합니다. 갑의 을의 동의 없이. 28위 기출문제는 뭐라고 나왔냐? 갑이 5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은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을은 갑의 동의 없이 5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실제로 틀렸죠. 한 뼘도 사용 못한다니까. 그렇지만 갑은 5분의 3이죠. 과반수잖아. 을의 동의 없이도 전부 사용할 수 있죠. 과반수를 가진 자가 전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지분의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전부 사용하는 자한테. 과반수와 과반수 미만 자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해 갔습니까? 지분의 탄력성이다 해서요. 지분을 포기하거나 267조를 보니까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와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써 있죠.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잘 밑에 줄에 지분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 등기해야만 민법 186조에 의해서 등기해야 지분 후 포기로 따르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 좀 색칠해 놓으세요. 제일 밑에 줄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등기해야 지분 후 포기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후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만이 지분이 소멸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포기 의사표시만 갖고 안 돼. 그것 좀 잘 색칠해 놓으세요. 313페이지. 공유물의 처분 변경이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죠. 전원의 동의. 거기서 그래서 신문제가 이제 이게 나오죠. 자, 이게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신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갑과 을은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 토지를 가지고 있다. 공유 토지인데 을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갑의 동의 없이 전부를 매매했다 이렇게 나오는 이 토지를. 그래서 전부 등기가 넘어가 버렸어. 매수인에게.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이 병은 전부 취득하냐? 못 하죠. 매도인의 지분 범위에서만 취득해요. 그러면 을의 지분만 병은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갑은 언제든지 지분의 말소 등기 청구,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자기가 동의해 준 적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병은 자 이걸 아냐 모르냐서 전부 취득한다. 매도인의 지분 범위에서만 취득한다. 그러면 이 병은 이 지분은 병 것으로 유효하잖아. 그러면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한다면 틀려. 전부 말소 등기 청구다. 지분의 말소 등기 청구다. 전부 말소 등기 청구권은 없다라는 거. 말소 등기 청구는 안 된다라는 거. 지분의 말소 등기 청구만 가요. 그럼 선생님 병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걱정스러워 갖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병은 을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이게 바로 572조에 규정되어 있죠. 우리 민법에. 권리가 지금 매도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절반밖에 매도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병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병은 절반이라도 사기를 원할 때는 대금을 전부 주하여 절반 가격으로 감액을 청구해요. 절반밖에 취득을 못하니까. 아니면은 절반 갖고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대금을 다 돌려받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인한테. 모르고 있는 병은. 그러면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절반이 을 거고 절반은 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도 자기들은 다 취득할 줄 알았어. 을이 갑의 지분을 확보해갖고 넘겨줄지만 알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금을 감액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사겠다고는 못해요. 절반밖에 취득을 못하니까. 절반이라도 감액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알고 있었으면. 그렇지만 모르고 있었을 때는 안 산다고도 할 수 있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밑줄 취할 것이 그 1번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다만 매도인의 공유 지분 범위에서 유의하게 이전되었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전부 말소 청구한다. 지분의 말소 등기 청구만 인정된다. 지분의 말소 등기 청구만 인정.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한다 이러면 틀려. 이 지분 매도인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의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걸 잘 아시라는 거. 공유물의 관리 보존이다. 거기 보존행위는 기억번 각자 단독으로 보존행위 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각자 거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기억번의 세 번째 줄 공유자 1인에 대한 당해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명의가 원인무효예요. 그러면 전부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보존행위로서 제3자가 전혀 취득을 못할 자가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뒷장에 넘어가서 니은번 자기 지분권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거기다 밀착하죠. 니은번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건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세 번째 줄.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걸로 예를 들어도 되겠죠? 지어도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을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이 을의 지분이 병에게 무단으로 을의 지분이 불법 등기가, 이전 등기가 넘어가 버렸어. 아무런 원인 없이. 을의 지분만이 넘어갔어. 병에게. 그렇죠? 원인 없이. 그러면 갑은 이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 지금 자기 것이다, 다른 공유자 것이다. 그러면 지 것만 챙겨야지 오지랖 넓게 다른 것까지 제3자한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만약에 등기가 넘어갔으면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보존행위로. 근데 자기 지분은 끄떡 없어. 지금 을의 지분만 넘어갔다겠어. 그러면 갑은 그거 말소 등기 청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왜?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미술 취하죠?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니은본의 세 번째 줄에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써있죠? 그 밑에 판례가 바로 그 연결되는 판례죠. 그 밑에 판례 읽어볼까요? 부동산 1인이 자신의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 등기. 다른 공유자, 자, 갑이 자기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 등기. 불법 등기가 됐어. 그걸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서국이란 얘기는 말소를 구한다, 구할 수 없다? 구할 수 없다. 야, 이렇게 쉬운 문제 나오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온 거죠. 갑은 이 병의 을의 지분이 원인 없이 한 등기이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맞았다, 틀렸다. 자기 것이 넘어갔으면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 것은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죠? 관리행위다. 관리행위는 기억번의 두 번째 줄에 과반수로 결정한다.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315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밑줄 치세요. 이거 불길한 예감 써놔도 좋아요. 이번에 나올 것 같아. 상가 건물이 공유예요. 그러면 상가 임대차에서 우리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생기죠? 임차인은.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 그거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된다. 계약갱신을 해주는 것도 과반수로 할 수 있고 이거 안 되겠다. 계약갱신 못 해준다. 너 당신이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되고 있는데 나 이거 갱신 못 해준다. 이거 얼마로 할 수 있다? 과반수로. 계약갱신 해주는 것도 과반수로. 아니면 나가주시오라고 하는 것도 과반수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고. 공유물의 부담, 여기 관리비용, 세금, 이런 것들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거. 266조 1항을 보니까 지분의 비율로 거기다 동그라미 딱 쳐야죠. 266조 1항. 지분의 비율이라는 말 찾았어요? 2항을 보니까 이 관리비용이라든가 세금 이런 것이 1년 이상 지체하는 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다른 공유자는 그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 지분의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317페이지. 공유물의 분할이다. 분할은 원칙은 자유롭죠. 원칙은 자유로운데 자, 여기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여기 1번의 두 번째 줄 형성권이고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거. 형성권은 소멸시효 안 걸려요. 지금 동그라미 1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예의위에 형성권이므로 아니 동그라미 1번의 제일 위에 원칙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렇죠. 형성권이라는 말 못 찾았어요? 찾았죠. 거기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는 말 찾았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되지 않아요. 예의하니까 기억번. 특약으로 5년 내에 분할을 금지하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은 유효하다는 거. 5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금지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5년 범위 내에서 유효하죠.
분할의 방법 잘 밑에 동그라미 1번. 협의상 분할. 이게 원칙이죠. 거기 원칙 써놓으세요. 협의 분할. 가로쳐놓고 원칙. 근데 2번에 재판상 분할. 이게 예의죠. 거기 재판상 분할에 기억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만 인정된다. 거기 색칠해야죠. 재판상 분할은 예의적으로 인정되는데 어떤 때만 인정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그때만 재판상 분할이에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니까 여기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바가 있죠.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한다. 등기가 필요 없다.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디귿번.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 분할의 효과다. 이제 단독 소유가 되는 건데, 자, 우리 2번에 소고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죠. 공동상속재산 분할만 소고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것 좀 보세요. 3번. 3번 좀 설명해 주려고 그래. 동그라미 3번. 자, 이거 보세요. 이 을은 자기 지분만, 이게 10억 원짜리 땅이라고 봅시다. 그럼 5억 원의 재산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 병한테 2억 원을 빌리면서 지분의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분만 저당을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부 동의 없이 얼마든지 지분 팔아먹고 담보 제공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단독으로. 그러면 이 저당권은 2분의 1이라고 표시만 된 거야. 근데 이 토지를 현물 분할했어. 그래서 갑은 이쪽을 갖고 을은 이쪽을 가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갑이 지금 병한테 돈 빌린 게 아니거든. 을이 빌렸거든. 을의 지분의 저당권이 저당권 설정이었지 갑의 부분을 설정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을이 가져간 부분에만 집중되는 거냐 이겁니다. 이쪽에만 미치는 거냐 이겁니다.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3번이나 나왔죠. 집중된다, 집중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집중된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왜 그럽니까? 자, 여기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이쪽 부분이라고 도면을 처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2분의 1이라고만 등기부상에 표시가 된 거야. 그러면 이 토지, 공유 토지의 2분의 1에 미치는 것이지 이쪽 부분만 미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갑이 가져간 부분에도 2분의 1, 을이 가져간 부분에 2분의 1 이렇게 각 분할 부분에 지분의 저당권이 존속한다 이래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갑이 가져간 부분에 지분의 저당권이 쫓아가니까 이 저당권자가 경매가 붙이면은 이 2분의 1이 날아가는 거만요. 예, 날아가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합니까? 을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 때문에 2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분의 담보권이 설정됐을 때 설정자의 부분에만 집중된다. 이러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거기 밑줄 쳐죠. 동그라미 3번에. 자, 이렇게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써있죠? 이제 여기 4번이네, 4번. 지분의 담보 물건이 설정된 현물 분할이 됐을 때, 이게 4번 얘기네. 한 번 얘기가 아니라 4번. 그랬을 때, 저기 제일 위에 줄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건 아니다. 거기다 불치하죠. 319페이지 제일 위에.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설정자가 가져간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건 아니다라고 써있죠? 여기. 설정자가 가져간 부분에만 미친다. 각 분할 부분에 다 지분의 저당권이 쫓아간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두 필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은 두 개의 저당권, 공동저당권으로 바뀌어집니까? 예, 바뀌어지죠.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이상의 목적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공동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공동담보. 공동저당권이 돼버려요. 갑이 가져간 부분에도 2분의 1이 미치고 을이 가져간 부분에도 2분의 1이 미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왜 그런가 알겠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당권은 점유하고 있어요. 그냥 등기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분에 관한 등기만 돼 있지 이쪽 부분이라고 표시한 적이 없다니까.
나눠봐야 이쪽 부분인가 어찐가 알지. 이렇게 나눌지, 이렇게 나눌지,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해 가죠? 그 고정관념을 타파해버리세요. 그래야 빨리 이해해요. 나눠지기 전에는 어떻게 나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각각 나눈 부분에 지분 저당권이 쫓아가는 거지. 설정자가 가져간 부분에만 미친다 이러면 틀려버린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건 아니다 써있잖아. 요게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그러면 거기 우리 공유 문제를 풀어봅시다. 28회 기출 문제 해갖고 대표 예제 문제 있으니까 풀어봅시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가. 자,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을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갑은 과반수라는 걸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2분의 1이 과반수예요? 반수예요? 이거 과반수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과반수라는 것은 넘을 과자예요. 넘을 과자. 한자로 쓰면 넘을 과자. 그러면 반수가 넘어 2분의 1 넘는 걸 얘기해요.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반수야. 반수 그냥. 이해갑니까? 그럼 5분의 3이면은 이건 2분의 1을 넘은 거잖아. 그래서 과반수예요. 5분의 3이. 뭔 뜻인지 알죠? 그래서 갑이 과반수고 을은 소수 지분권자에 들어가는 거죠. 틀린 거. 갑의 을의 협의 없이 X토지를 전부 병한테 임대해 줄 수 있죠. 왜? 과반수는 아까 이용 계량행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죠. 임대한 경우 을은 병한테 이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1번 맞고 2번 갑이 을의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러면 병은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오케이. 맞았죠. 이 병은 지금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위해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지금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2인데 갑이 이걸 병한테 차임을 500만 원 받기로 하면서 이 임차해 줬어요. 이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차임을 갑이 500만 원 받았으면은 자기 지분을 범위를 떠나서 이득을 얻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이 사람은 300만 원만 자기 지분 범위에서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500만 원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죠. 을은 갑한테 부당이득 200만 원 내놔라라고 반환 청구하는 거지. 병한테 200만 원 내놔라라고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한테 임대했으니까 이자한테 500만 원 다 주는 거야. 이해 갑니까? 갑이 임대인이잖아. 갑으로부터 지금 임대차 했으니까 500만 원. 그러면 을은 갑한테 200만 원을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죠? 200만 원은 자기 지분 비율로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면 틀려요.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병은 을에게. 그러니까 2번 맞았죠? 3번. 을이 갑의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을 때 을이 임대했어. 그러면 을은 과반수에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임대차가 아니요. 을이 했을 때는. 알겠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잖아요. 지금 갑이 했냐 을이 했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러면 병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 을이 했으면. 을이 임대했으면. 뭔 말인가 알죠? 4번. 을이 갑의 협의 없이 X토지의 면적 5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겠어요? 과반수 미만은 한 뼘도 사용 못 한다겠어요? 과반수 미만은 한 뼘도 사용 못 합니다. 그러면 4번 틀렸고 5번.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4번 틀렸고 5번. 갑이 X토지의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령으로 이전 등기가 맞았어. 아까. 전부 팔아먹었어. 그럼 매수인은 전부 취득해요. 매도인은 지분 범위에서만 유효하게 취득해요. 매도인은 지분 범위에서만 유효하게 취득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맞을 때 갑은 지분 범위에서만 등기는 유효하다. 맞았네? 팔아먹으려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공유물 전부를 팔아먹으려면. 자기 지분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전부를 팔아먹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5번이 매수인은 지분. 아까 설명해 줬던 내용이잖아요.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몇 번만 틀렸다? 4번. 나머지는 다 맞았죠. 아주 좋은 문제잖아요. 런던 시험 문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구나. 자, 321페이지 합유. 합유는 우리 동업자들 간의 재산 소유 형태를 뭐라고 한다? 합유. 거기서 합유 성립이다 해서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서 성립되는데 조합재산에 관해서 성립한다. 조합재산이 동업계약에서 생기는 재산을 조합재산이라고 그래요. 동업자들 간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의 제일 끝에 부동산의 합유일 때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합유 등기해야죠. 부동산이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합유관계다. 합유관계는 의무규정이라는 거. 여기 합유 조문 박스 바로 밑에 이 의무규정에 의한다라는 말이 써 있죠. 합유물의 보존, 변경, 처분.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 각자. 처분, 변경. 지금 여기 1번에 보존, 처분, 변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합유 지분의 지분,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다. 지분에 대해서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라는 거. 2번에 1번. 2번이 중요하죠. 합유 지분을 처벌을 하면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이 2번 나왔죠.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포기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어도 된다. 등기해야. 그걸 아냐면 해서 2번이나 나왔죠.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만이 포기 효력이 생긴다. 제일 밑에 판례 이거 서너 번 나왔죠. 합유 지분을 이 합유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지분의 상속이 인정되냐?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갑과 을이 절반씩 투자해서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참 융성하게 잘 돼. 근데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그러면은 이 갑의 절반의 지분이 있잖아. 그 지분은 갑의 아들, 딸들에게 승계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안 돼.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을 거야. 을 단독 소유가 돼.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돼. 을 단독 소유가 되다 보니까 그 갑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어렵게 자랐어.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근데 나중에 교통사고 난 원인을 알아보니까 을이 조장한 거야. 을이 죽인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그 아들, 딸들이 아들 둘, 딸 하나 모여갖고 이 원수를 갚잖아. 그게 자이언트라는 드라마야. 자이언트 드라마 봤어요? 안 봤어요? 자이언트. 안 봤구나. 봤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안 봤으면 봐봐요. 그게 자이언트라는 드라마야. 그래서 이덕화 씨가 이게 여기 나오거든. 마지막에 자기가 권총으로 자살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원수를 갚는 거죠. 아버지 원수를. 상속이 안 돼요. 동업자들 관계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업자의 단독 소유가 돼버려요. 자이언트 드라마 참 그게 오래되기는 했지만 참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지금 봐도 저는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 그렇죠? 네, 재밌어요. 이 지나고 나서 봐도 재밌는 드라마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또 뭘 재밌게 봤냐면은 미생 드라마 있잖아. 미생이라고 알죠? 그거 참 또 재밌더라고. 다시 봐도 재밌어요. 근데 또 웃기는 드라마에서는 그거 뭐지? 뭐 이렇게 그 호출하는 거 뭐라고 하지? 그 삐삐 그 올리는 거. 뭐 88 뭐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1988 뭐 제목이 뭐라고 하지? 그런 거 재밌잖아. 가볍고 재밌잖아. 뭐 삐삐 호출하는 그거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히트친 애들 많잖아요. 거기서 나와갖고. 자, 아무튼 자 마무리 정리하고 이제 오늘 공부 마치야겠네요. 여기 323페이지에 제일 위에 줄에 동그라미 4번. 합유재산을 합유 등기 대신에 한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라고 나오죠. 323페이지 제일 위에.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라는 거. 동그라미 쳐야죠. 한 사람 합의 등기해야 하는데 합의 등기 대신에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됐으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합유는 분할 청구하지 못하죠.
합유. 조합체가 해산됐을 때는 분할 청구 대상이 되죠. 합유도. 총유는 뭐 간단해요. 그냥 이런 지분이 없고 지분 분할 청구도 못하고 총유무로 관리 처분 사원처분 계열에 의한다. 보존행위도 사원처분 계열에 의한다. 제일 밑에 줄에.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나머지 뭐 필요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소유를 다 공부했어요. 자, 공동소유가 공유, 합유, 총유인데 단연코 시험 문제는 뭘로 나온다? 공유. 어쩌다 한번 합유가 나올 때도 있죠. 어쩌다 한번. 그래서 합유까지는 정리했고 총유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거. 알겠죠? 자, 이래서 오늘 공부했고 용익물권을 오늘 못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는 용익물권이 좀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음 주에는 양이 많이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공부한 것이 뭐예요? 우리 점유권 파트 공부했죠? 자, 점유권, 자주점유, 타주점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어. 마지막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공부했던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파트에서 세 군데가 중요해요. 상린관계 한 문제 나온다고 보야죠. 상린관계, 주의토지 통행권과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시효,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점유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합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 공동소유에서 공유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공유가 조금 복잡해요. 왜 조금 복잡하냐면은, 지금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해요. 과반수냐, 과반수 아니냐, 명확히 구별을 잘해야 합니다. 과반수를 가진 자는 처분 변경은 못 오지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그 공유물 전부를 팔아먹으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 위에는 과반수를 가진 자가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 자, 이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가 마무리됐어요.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